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초영어를 공부하는 변지혜 강사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형용사 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철저하게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요, 형용사 절이에요. 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형용사 절이라면 뭐겠어요, 이제? 네, 절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그죠? 자, 절인데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겠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럼 해석은 딱 하나, 뭐겠어요? 네,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형용사절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예요.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구별을 잠깐 해볼까요? 여기에서 우리 관계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대명사래요. 그 말이 뭐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데 대명사인 접속사인 거고요. 관계 부사는요, 부사인 역할을 하는 접속사인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감이 오셨죠? 네. 그럼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명사를 대신 받았을 거니까 네, 뒷문장이 불완전할 거고요. 아, 일치월장하셨어요. 네. 그리고 관계 부사는요, 네, 완전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좋아요. 요거 기본적으로 요런 것만 알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먼저 가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접속사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접속사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둘 다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나 선행사라는 게 존재해요. 선행사는 뭐냐면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절이 설명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 선행사는 무조건 명사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나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대명사의 접속사와 부사의 접속사가 달라져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 지금 간단히 제가 써놨는데요. 선행사가 사람의 경우, 뭐 제니나 뭐 이런 사람의 경우 후나 훔이나 후즈를 쓸 수 있어요. 네, 지금 관계 대명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는요, 주격이라고 얘기해요. 주격이 뭐죠? 네, 관계 대명사에는요, 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뒤에 어떠한 명사를 대신 받았니?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해보라고요. 뒤에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았니? 주격은요, 뒤에 주어라는 명사를 대신 받았어.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뒷문장에는요, 네, 주어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동사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훔은요, 목적격이에요. 아, 그럼 뒤에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았니? 목적어를 대신 받았겠죠. 그럼 뒷문장 어때야 될까요? 주어나 동사. 이때 동사는요, 당연히 타동사겠죠. 혹은 어떤 경우도 가능할까요? 네,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죠? 후즈는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뭘까요? 네, 소유격 우리 배웠잖아요. 뭐죠? my, 나의, my, 너의, you, or, 그들의, their, 뭐 이런 거였죠. 그녀의, her,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소유격 대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말고 나의 집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명사만 존재한다는 거, 소유격을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앞에 만약에 사물 명사면요, which, whose.
자, 주격과 목적격은 둘 다 위치만 쓰고요. 소유격은 whose 쓰는데 of 위치도 같이 써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아울러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대시라고 있어요. 대시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차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대시 어떤 대시야?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대 뒤에 바로 동사 오면 주격일 거고요. 주어와 타동사 오거나 혹은 주어와 자동사, 그 전치사로 끝나면 목적격이겠죠. 그죠? 얘는 주격일 거고 요때 대신 목적격일 거고요. 그죠? 대신요, 소유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네, 소유격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가기도 하겠지만 가끔 여러분들 글을 보시다 보면요. 쭉 가다가 갑자기 콤마 찍고 위치, 쭉 가다가 콤마 찍고 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걔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대신 계속적 용법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계속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아이들이고요. 관계 부사예요. 뭐 place, time, way, reason 이렇게 나왔는데요. 꼭 place가 나와야 된다는 법은 아니에요. 그냥 장소 어느 것든 상관없어요. 뭐 레스토랑이든 스쿨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얘는 시간이에요. 시간 상관없죠. yesterday건 뭐 tomorrow건 상관없어요. way는 방법이에요.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대부분 way는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place나 time은 다른 걸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way는 좀 그대로. reason은 이유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요. 사실상 관계의 부사는요.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가능해요. 장소가 안 나오면 관계부사 where만 쓸 수 있고 시간, when, 방법, how, 이유, why인데 관계부사절은 요 녀석이나 혹은 요 녀석이나 둘 중에 하나 생략이 가능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생략을 안 해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고 그리고 둘 다 생략해도 되고요. 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요. 바로 이 the way how예요. the way how는요. 같이 쓸 수 없어요. 절대 같이 쓸 수 없고요. the way how는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써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더 발전해서 알아야 될 게요. 이 관계부사들은요, 말 그대로 관계부사잖아요. 자, 우리 부사는요, 사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요, 얘를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보시면, 사실 아까 우리 그거를 응용해보면, 관계와 명사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네, 관계대명사였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관없어요. place, 뭐 where이나 when은요. 어떠한 전치사 상관없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역시나 how는 in 위치만 가능하고요. why는 for 위치만 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접속사 종류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뭐요? 관계대명사에는 격이 있다. 그리고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도 있지만 대신 소유격으로 쓰이지 않는다. 전부 다 뜻은 뭐뭐 하는이다. 선행사, 관계부사요. 선행사에 따라 4개로 나눌 수 있다. 뒷문장 완벽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거나 둘 다 생략할 수도 있지만 the way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이 녀석들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how와 why는 in과 for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반드시 눈에 콕콕콕 박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관계대명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이거 뜯어졌어요. 그죠? 관계대명사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 특징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요? 선행사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격이 있다 그랬죠? 자, 격 너무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어요. 격이라는 게 무엇이다? 너 뒷문장에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았니? 격이요. 오케이? 뒷문장에 주어 대신 받았어요. 주격이고요. 목적어 대신 받았어요. 목적격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주어 대신 받았으니까 바로 뒤에 동사 와야 되는 거고요. 목적어 대신 받았으니까 주어와 타동사 와줘야 되는 거고요. 소유격 대신 받았으니까 소유격이 명사 그리고 동사 와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관계대명사 뒷문장 불완전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왜요? 대명사라서 뒤에 있는 명사 대신 받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제 드디어.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완전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요거 한마디로 관계 부사였으니까요.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상 저희 기본적으로 하나만 좀 해볼게요. 문장이요. I have a friend. 나 친구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 그 친구가 뭐 he라고 하던 she라고 하던 간에 또 그냥 똑같이 가볼게요. The friend. 그 친구가요. is good at. 스포츠를 굉장히 잘해. 요런 두 가지 문장이요. 자, 두 문장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나 친구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스포츠를 잘하는 친구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I have a friend, the friend is good at sports 얘를 그냥 처음에 연결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and 할 거예요. 그럼 해석이요. 너무 길죠? 어떻게 나와요? I have a friend and the friend is good at sports. 그죠? 너무 같은 단어도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져요. 영어는 이렇게 길어진 문장 네,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굳이 이걸 또 쓸 필요 있을까? 줄이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주어 대신 쓴 거니까 주격이 될 거고요. 자, 요게 사람이니까 이제 후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어떤 건 상관없어요. 후던, 후즈던, 훔이던 간의 해석은 뭐뭐 하는 이죠. 그럼 다시 해석하시면 자, 나 친구를 가지고 있어. 자, 접속사 뒤에 자 끊으시면 어떤 친구? 스포츠를 잘하는 친구야. 이해되셨죠? 자, 또 어때요? I have books. 나 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말이야 which is interesting. 재미있는 책이야. 이해되셨죠? 자, he is the boy. whom이니까 무슨 격? 목적격. 뭐라고요? 목적어 대신 썼다고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 지금 안 보이죠?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소년이야. 자, 밑에 This is the book which he gave me. 자, 이것은 그가 나에게 준 책이야. 주었던 책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 가볼까요? 자, 사실 후즈가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원래는 어떨 거예요? 맨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시면 employ는 고용하다. 자, 그래서 고용했어. 어떤 고용했는데요? 그의 점수가 가장 최고였던 남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 어때요? 이 후즈의 선행사는 누구라고 봐야 돼요? 앞에 북이잖아요. 그죠? 그럼 해석이요. 그녀가 책을 샀는데 그 책의 커버는요. It's yellow, 노란색이었다는 거네요. 이해되셨죠?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콤마 위치.
콤마 후.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자, 저희가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요 녀석이요. 가끔 조금 까다로워요. 콤마 위치 혹은 콤마 후. 자, 요러한 녀석들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계속적 용법의 의미는요. 앞문장을 종료시키고 나서 다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문장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나에게 주었던 책이야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랬던 반면에 이 녀석들을 한번 끊습니다. 그가 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땡땡땡.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became lawyer. 변호사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계속적용법 사용 안 하고 써보면요. He had two sons who became lawyer. 자, 갈게요. 자, 무슨 차이인가 볼게요. 그가 변호사인 아들 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변호사인 아들 둘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아들이 둘로 한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이 변호사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문장은요. 여기서 한번 끊겼잖아요. 그는요. 딱 아들이 둘. 근데 그 둘 다 lawyer.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이건 뭐라고요? 딱 아들이 둘. 근데 그 둘 다 변호사. 얘는요. 변호사인 아들 둘이 있어. 나머지 아들 뭐 딴 거 할 수도 있겠죠. 선생일 수도 있고요. 뭐 소방관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적용법과 그리고 그냥 쓰이는 거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조심할 거 있어요. 계속적용법 사용 불가능한 거. that과 what은 사용 불가능.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가끔요, 오히려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앞에가 사물이에요.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쓰지 못하고 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who를 쓰지 못하고 that만 쓰는 경우예요. 그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선행사가 A and B거나 사람, 동물이면은 that만 쓴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Jane 한 명이 아니라 Jane and Children 이렇게 둘. 그리고 하면은 who가 아니라 that. 그들은요 are happy 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사람이면 Jane and Cheetah 뭐 이렇게요. 선행사가 the only, the same, the very, the main이 들어가면 그땐 that밖에 못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 the only만 쓰는 게 아니라 the only way 혹은 the same way 혹은 the very the very desk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문장이 들어가고 명사가 나오면요 절대적으로 that만 써야 된다는 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최상급 서수. 서수가 뭐냐면요. 저희 나라는 이제 하나, 둘, 셋, 넷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first, second. 미안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을 기수라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뭐라고요? 네, 서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건 영어로요? 네, 1, 2, 3, 4. 이거는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선행사가 띵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나면 무조건 뭐만 올 수 있다? that만 올 수 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뭘 써야 돼요? 네, 더 only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that만 써야 돼요. 해석은요, 끊으면 여기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년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쉽죠. 자, 관계대명사 생략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관계대명사 생략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다른 격은 안 되고요. 목적격만 가능하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간대 뒤에 주어, 타동사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주어, 타동사, 전치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대요. 이게 왜 가능한지 얘기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요. I know the boy. 나 그 소년을 알아. 근데 있잖아. Who is very smart. 굉장히 똑똑한 그 소년을 알아.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말대로라면요. 주격 누구예요? 네, 요 녀석이죠. 플러스 비동사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얘를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소리죠. 이해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 비동사는요. 주어와 주격 보호가 같을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날린다 할지라도 실제로 주어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그 소년 대신 쓴 거니까.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를 날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형용사가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서술은 이로써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해석이요. Very smart. 굉장히 똑똑한 그 소년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관계대명사 수업을 할 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쌤, 그럼요. 우리 삐삐는요. 우리 강아지 삐삐는요. 후라고 해야 돼요? 위치라고 해야 돼요? 우리 엄마는 내 새끼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죠? 저도 고양이 4마리를 기르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아유 내 새끼, 어유 내 새끼 하시죠. 그리고 길 가다가도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더 이상 그냥 가축이 아닌 굉장히 자기 가족처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요.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예전에는 위치나 댐만 썼으나 동물이 선행사일 경우요. 지금 우리 삐삐나 뭐 그런 아이들은요. 후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외국 나가서도요. 이러한 삐삐나 저희 첫째 고양이는 우비거든요. 우비는 더 이상 띵이나 이시 아니라 쉬나 히로 불려지거든요. 그녀가 아파. 그가 아파.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더 이상은 위치나 대시 아닌 후로 써도 무관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희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관계부사예요. 자, 관계부사 특징 뭐였어요? 네, 완전한 문장이 왔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관계부사, 선행사 둘 중 하나 생략 가능하지만 둘 다 생략도 가능하고 예외 누구였어요? 네, 예외는 the way how였어요. the way how는 어떻다? 같이 쓸 수 없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how 없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요. where 앞에 요 장소가 완전 특정 장소일 때요. where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레스토랑이 아니라요. 조앤의 레스토랑. 그냥 학교가 아니라요. 허버의 학교. 이해되셨어요? 그냥 hospital이 아니라요. Seattle Hospital. 이렇게 특정한 장소의 경우는요. where는 빠질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건 그냥 문법적인 거. 자, 그리고요. 가끔 장소가 아닌데 관계부사 where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 선행사가 situation, circumstance, 뭐 case, 뭐 fact, 뭐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뭐 상황이라던가 뭐 evidence라던가 이런 경우는요. 관계부사 where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뭐 써야 되지? 물론 대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동격의 명사절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굳이 관계부사를 쓸 때는 where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완전 문법적인 거예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해석은요. 역시나 뭐뭐 하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랬죠. 해석하시면 자, 끊어볼까요? This is the place where he was born. 그가 태어났던 장소야. 됐죠? I don't know the time when it happened. 자, 끊어버리면 이것이 일어난 뭐 때 아니에요. 그냥 뭐뭐 하는 이것이 일어난 시간을 모르겠어. 이해되셨죠? Why you did not come? 자,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안 오는 이유를 말해줘. 자, the way it happened. 이것이 일어난 방식이야. 이해되셨죠? 더의 주어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지금 주의해야 할 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요 문장을 좀 보시면요. 여기 좀 밑에 가 있는데 괜찮죠? This is the house we shall live in. 자, 뭐예요? 지금 전치사 in의 목적어 대신에 위치 쓰인 거예요.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This is the house. 이게 집이야. I'll live in the house. 나 그 집에 살았어. 그 문장 두 개가 합쳐졌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요때요. 요인이요. 앞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사실 전치사는 누구랑 짝? 네, 명사랑 짝이에요. 그래서 명사인 짝을 가지지 않는 홀로 된 전치사는요. 조금 불안정하죠. 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쭉 보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house 똑같이요. In which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알죠? in which 한마디로 뭘로 바꿔요? 예, where이요. 자, 요 부분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해석은 셋 다 똑같죠. 뭐뭐 하는 집이야. 내가 산 집이야. 이해되셨죠? 자,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했구나. 전치사 뒤로 빠질 수 있구나.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네, 시험 문제는요. 네, in이치가 여기 있는데 또 in이 여기 있어요. where이 있는데 in이 또 있어요. which만 있는데 in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아무래도 whatever 뭐든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상에선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복합이라는 게 붙었어요. 너무 어렵다 말. 그죠? 그냥 뭐냐면은 든지예요. 그냥 든지. 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상관없어요. 그냥 전부 다 ever이 붙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ever. 저는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ever 관계부사 그렇게 해요. ever 관계대명사, ever 관계부사. 네, 좀 어감이 이상한가요? 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쉽더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대명사는 문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신기하게도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명사절로 쓸 때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누구든지, whomever,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자, 요 녀석은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얼마나. however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요 녀석은 접속 부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접속 부사가 뭐냐면은 하고 콤마 딱 찍히고 다른 문장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나예요. 근데 얘는요, however 부사절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네들 자체는요, 뒷문장이 어때야 될까요? 네, 불완전할 거예요. 얘네들은요, 뒷문장이 완전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통 우리가 부사절로 쓰이는 요 녀석들은요, 노메럴로 바꿀 수 있고요.
no matter when, where 이렇게요. 요 녀석들은요. 뭐 anyone이라던가 요때는 사람이니까 anyone who 이렇게 anything what, anything which 그래서 anyone이나 anything 밑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주의하실 거. who가 whoever이 됐으나 how가 however이 되었으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은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however hard you may try. 자, 부사절이네요. 왜요? 주절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해석이요. 봤더니 how형 주동이에요. 기억나시죠? how형 주동. 네, 저희 어디서 했어요? 지난번 명사절 때 했잖아요.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ever 붙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죠? 그래서 얼마나 네가 열심히 노력하든지 간에. 자, 그럼 위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No matter how. 그죠? You can't do it in a week. 한 주 안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 이해되셨죠? Wherever she is. 그녀가 어디 있든지. I'll find her. 조금 무서운데요? 그죠? 아,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 찾을 거야. 좀 무서워요. I'll find her. 나 그녀를 찾을 거야. Give it to. 자, 보세요.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쓰였어요.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시면 Give it to whoever wants it. 자, give it to. 줘버려. 누구에게? 누구든지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줘버려. 이해되셨나요? Choose whichever you like. 자, 어떻게 가야 돼요? 또 역시 봐봐요. 명사절처럼 쓰였죠? 자, 네가 좋아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골라봐. 저한테도 이런 거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고르고 싶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명사절로 쓰였죠. 근데 얘는 지금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주의하셔야겠죠? Whichever you may choose. 어느 것이든지 네가 선택할지도 모르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You will be disappointed. 너를 실망시킬 거야 라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복합관계, 대명사, 부사까지도 완성했어요. 사실상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요. 깊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초영어잖아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게 갈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게 관계대명사구나. 아, 이런 게 관계부사구나.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이런 거구나. 관계부사의 특징은 이런 거구나. 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게요. 저희 오늘 뭐 배웠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에 뭐 있었죠? 네, 격이요. 격이라는 게 뭐였어요? 너 누구 대신 쓰였어?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요. 관계대명사 뒷문장 완벽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네, 불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사 따라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that만 쓰는 선행사 있다, 없다? 존재한다. 기억 다 하시죠? 그리고 뭐 있었죠? 네, 생략 가능한 거요. 생략 가능한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계속적 용법 기억하시죠? what과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 불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관계부사로 넘어가 볼까요? 관계부사 뒷문장 어땠어요? 완전했고요. 그죠? 선행사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얘네들 전부 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전환이 가능했죠. 주의할 건 뭐였어요? the way, how요. 기억나시죠? 그거 외에도 좀 주의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하셨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부사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 끝나가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지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